네, 밸런스 속꽃줄이는 우리가 언제든지 익혀둬야 될 기본기이기 때문에 조금 지난 계절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내류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속꽃줄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위해서 도전해 봐야죠. 자, 낚시를 해봅시다. 일단은 어묵으로 시작을 해보고 잡어가 붙으면 조정을 하고. 네, 오늘 포인트는 고부력질. 수심은 3m 정도 되는데 제가 부력을 편남량을 6.5 정도로 썼어요. 굉장히 고부력이죠. 그리고 튜브톱 2B까지 합니다. 보통 이러면 표현이 안 될 거를 걱정을 많이 하죠.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바늘은 극야라즈 5호. 추워요 지금. 여기 온도가 5도였어요 아침에. 해가 나서 일부가 따뜻해. 와, 또 바람. 어떻게 낚시만 시작을 하면 바람 오네. 일단 집 포지션부터 잡아야 돼서. 대류 심한 곳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카메라 앵글 안에 찌가 있지를 않고 이동을 해버리거든요. 잘 흐르네. 그래서 찌 맞춤도 어렵고 수심 측정도 어렵고 전부 어렵습니다. 일단 양단고로 해보고. 제가 7눈금에 찌 맞춤을 하고 수심 측정을 정확하게 하고 밥을 달아서 넣었는데 2눈금이 나오는 뻗어 거예요. 던졌더니 찌가 좀 잠기네요. 되돌림이 일어나긴 하죠. 저게 부력이 세서 저렇게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밀려 나가죠. 바닥에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줄도 짧게 했어요. 30에 36. 대류가 좀 있는 곳이라서. 일반적으로는 저 정도 부력에 대류 없는 곳에 쓰면 너무 고부력이라서 헛방이 많이 나고 그래야 돼요. 고기가 덤벼도. 찌가 꼬였어요. 꼬인 거 풀어주고. 송엽채비라서 그래요. 이 채비가 송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표면은 안으로 들어오고 물은 왼쪽으로도 흘렀다가 오른쪽 흘렀다가 멋대로요 여기는. 그래서 투척 지점 맞추기가 어려워요. 감안을 해서 투척을 했어요.
떡밥이 무거워서 많이 잠기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렇지. 그래도 많이 잠겨요. 채비도 흐르고. 그러면 너무 잠기고 채비가 흐르면 채비도 흐르지 않게 해줘야 되고 잠기는 부분도 상쇄를 시켜줘야 되겠죠. 저렇게 하면 되돌림도 잘 안 일어납니다. 찌가 너무 잠겨 있어서 복원력이 약하죠. 점점 끌려 들어가죠. 이런 상황에서 낚시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낚시 공부에. 떡밥 작아도 안 됩니다. 갈견이들 때문에. 저걸 멀리 들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면서. 네. 그렇게 깊이 던지는 것도 아닌데 떡밥이 무거워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떨구어 넣기도 어려워요. 흘러버려요. 그만큼. 그래서 찌를 더 오른쪽에 던져 넣어야 돼요. 지금 여기는. 또 많이 잠겼죠. 삼농금 찌톱 굵기 이상 나와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이 계절에. 네, 흐름은 조금 잡혔죠. 되돌림 나오죠. 떡밥이 다 풀리면서 건드림 나오고. 근데 대류가 심하니까 잠겨버리니까 바람까지 부니까 저게 건드림인지 되돌림인지 복원력은 좋죠. 구별하기도 어렵죠. 이건 채비가 흐르는 게 아니고 상류가 상층부 흐름이 심하니까 찌가 밀린 거예요. 지금 표층의 대류에 밀린 거예요. 대류도 표층 대류가 있고 심층 대류가 있는데 표층 대류에 밀려서 찌가 내려갔다가 약해지면 다시 올라오고 바람이 불면 또 한 농금 가까이 저렇게 잠겼다가 바람이 약하면 다시 올라오고 꼭 건드림처럼. 지금은 건드림. 이것도 입질. 많이 꺼지네. 물속에 저런 것들이 떠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채비를 건드리면 입질처럼 나오는 거죠. 반발 지퍼 똑바로 채워야겠는데. 수온도 제가 네, 찌를 일부러 오른쪽에다가 두죠. 저래도 흘러내려가요. 착지하면서 흐르죠. 이게 찌만 밀리는 게 아니고 줄도 다 밀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물속에서 원줄이 휘어지죠. 조끼파카가 있는데 꺼내기 싫어가지고 지금. 오, 수온 엄청 내려갔네. 여기 추운 곳이라. 수온이 굉장히 낮아요, 저기가.
제비가 자꾸 흐르니까. 되돌림은 일어났어요. 11도 수온. 지금 저기 수온은 더 낮아요. 찌가 올라왔다가 그러면 글루텐 세트에 다시 잠겨버린 상태예요. 입질이 나오긴 하는데 어분만 가지고 먹이기에는 조금 버겁죠. 지금. 이런 낚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이런 거를 연습을 해야만 이제 자기 걸로 소화가 되니까 고기 사이즈에 상관없이 이런 거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서 띄워서 낚시하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속구찌리가 제일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걸 알아야 이 낚시의 묘미를 좀 아는 거죠. 지금 밀려 들어오죠, 바람에. 그러니까 떨궈 넣기도 힘들죠, 지금. 조금 더 멀리 던지고. 아이고, 맞바람이 왜 부냐 또. 네. 대를 들고 있어야 돼요, 저렇게. 대류를 잘 이기는 고구려질을 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 정도이고, 대류에 약한 찌를 쓰면 훨씬 많이 떠내려가요. 종 잡을 수가 없죠. 똑같은 자리에 채비를 넣지도 못해, 지금. 쭈라시를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채비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수심을 잰 것보다 약간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맞바람이 부니까 완전 떨궈 넣기는 어렵고, 그러면 쭈라시를 2cm 정도 더 올리면, 찌라시 2cm를 더 올렸습니다. 눈금으로 하지 않고 센티미터 단위로 올리는 게 균일합니다. 눈금은 그 눈금이 다 다르니까. 그래도 3, 4 눈금의 목내림폭 정도가 맞아져야 채비가 되돌림 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저희가 지금 흐르니까 이렇게 대를 잡아줘야 돼요. 조금 더 잡아줘도 됩니다. 여기서는 더 정밀하게 투척을 해서 자리를 잡게 하려면 조금 상층부 건드림 있죠. 저거는 생략하고 통과하는 거니까요. 쭈라시를 2cm 올려도 찌가 많이 안 올라오죠. 채비가 막 흐르거든 지금. 근데 더 오른쪽에 던져야 되겠어. 떡밥 자체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되돌리면 나오죠. 튜브 톱이고 부력이 좋으니까. 되돌림 능력은 엄청 좋죠. 튜브톱이라서. 이럴 때 솔리드 쓰면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잠깁니다. 개체수는 좀 있는 곳인데 막상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구사하기가 까다로운 곳이에요. 해보면.
노지가 다 그렇죠. 사소히 한번. 이렇게 복원이 안 될 때는 물속에서 밑에 또 만지니까 밥이 안 풀리네. 걸린 거이거나 떡밥이 안 풀리거나를 의심해야 되죠. 어분이 생각보다 바늘 위에 잘 물속에서 안 풀립니다. 당고화, 당고동 같은 떡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동네는 확실히 우리 동네보다 춥네. 저 굵은 입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처럼 오른쪽에 찌를 놓는 방식. 대류가 약할 때는, 조금 이제 덜 흐를 때는, 이제 많이 흐를 때는 떡밥 자체를 오른쪽에 놓고.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 균일하게 놓기가 어렵죠. 지금은 반경 30cm를 못하고 반경 한 80? 그 정도 봐야 되니까 압축률이 떨어지죠. 지금 목내림 폭은 어느 정도 맞췄어요. 바람도 덜 불고. 이러면 낚시하기가 훨씬 좋죠. 그래서 채비가 살살살살 흐르죠. 보세요. 흘렀다 되돌아오죠. 이게 대류의 영향이 생겼다 말았다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류도 지금 되돌림 하면서 또 일어나면서 되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게 채비는 있는데 찌가 밀려난 상태예요. 고부력지인데 저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부력지가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더 밀리죠. 부력이 좋아서 저 정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노지에서는 함부로 저부력지를 속구찌리에서 특히 왼쪽은 뜨뜻하고 오른쪽은 춥고. 그래도 이곳은 12월 초까지는 낚시할 만한데 올해는 확 추워졌어요. 사방에서 눌러주고. 지금은 고기가 안 움직여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네, 이제는 아예 오른쪽에다가 채비를 놨죠. 몸이 딸려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투척을 하고 나중에 대를 밀어 넣는 형태로 해야 밸런스가. 네, 이 정도 목내림 폭만 나와도 준수해요. 되돌림 바로 나오고 바로 풀리는데. 건드림도 있죠. 대류가 심하면 저런 표현들도 생략돼 버려요. 자리 잡으면서 나오고. 입질 읽기, 건드림 읽기가 어려우시죠? 아까 같은 경우는. 물속에 부유물들도 있을 거고 술술술술 잠겨 들어가죠. 계속. 무조건 몇 눈금 딱 7눈금 맞췄으니까 5눈금 4눈금 나오고 그게 아니고 노지는 이 목내림 폭으로 입질 나왔네. 아이고. 아이 입질 표현 잘 되죠? 짧고 간결하게. 지금은 7눈금에 4눈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죠. 더 잠기죠. 그러나 그것대로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갔구나. 지금은 대류가 있으니까 똑바로 넣었는데 좀 깊이 들어갔구나. 아니면 지금은 투척이 더 깊었구나. 그런 걸 감안하면 되는 거죠. 그걸 계산해 가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구찌리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유가 이런 데에 있어요. 더 입체적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냥 몸을 뒤로 해가지고 제비가 내려가게 자리 잡고
똑같은 자리에 넣으려고 제 딴에는 이제 모진 애를 쓰는 거죠. 이제는 아예 약간 오른쪽으로 그 좌표를 옮겼어요. 삼눈금 정도의 목내림이 고정인데, 예. 거기서 이렇게 대류에 의해서 밀려 들어가요, 찌가. 이건 줄이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채비 줄이랑 편납 같은 게 물속에서 같이 밀리는 거예요. 떡밥은 땅바닥에 붙어서 자리가 잡혀 있으니까 저게 잠기는 거죠, 이렇게. 최초에 들어간 자리는 똑바로 들어갔어요. 저러다가 물이 약해지면 제비가 살짝 더 올라오겠죠. 흐름이 약해지면. 고기가 풀어주면 더 빨리 올라올 테고. 물속에 장애물이 걸리면 또 그것도 없을 거고. 아, 입질. 조금 더 올려서 아예 저 지점에 맞춰서 낚시를 해야 되겠네. 이 시간이면 되돌림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나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그 되돌림이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채비가 밀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맞바람 때문에 수심 잰 거보다 약간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쭈라시가 거의 6cm 정도 올라갔어요. 그거는 좌표가 더 깊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쭈라시 목내림 폭이 깊게 나오는 걸 보면 떨궈 넣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은 좌표가 자꾸 깊게 들어가니까. 쭈라시 더 올려도 됩니다. 이럴 때는. 잡고 상층부에는 고기가 있잖아요. 건드림이. 먹는 건드림이죠. 저걸 통과해서 바닥에 굳이 붙이니까 더 힘들죠. 이 튜브톱을 쓰는 이유가 튜브톱은 입질이 짧아도 강렬하게 빡 찍으니까 그냥 물결이 쳐도 자기 포지션을 잘 유지하니까 부력은 굉장히 높죠. 지금 이번엔 찌가 버텨주네요. 저렇게 미죽미죽 하는 거는 그냥 보내고 아까처럼 확실하게 딸깍 하는 것만 이번엔 건드림. 건드리면 쑥 올라왔죠. 올라오고. 저런 게 이제 떡밥이 한 번에 풀리거나 그런 것들이죠. 고기의 건드림이거나. 이 대류에 저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는 원줄의 긴장도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저부력지를 썼으면 저건 상상도 못해요. 입질. 입질이 잘 나오죠. 명확하게. 쭈라시를 더 올려도 되는데. 수련하면 어때요? 줄이면 되지. 대류가 심할 때 구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고기를 막 잡아내는 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투척을 하고 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서 자리를 잡고
대류가 심할 때는 찌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채비가 덜 흐르면 목내림폭도 덜 나오죠. 바람 불면 다시 잠기고, 원줄이 가늘면 조금 더 나아요. 물에 잠기는 건 스르륵 잠기고, 고기에 의한 거는 조금 더 다른 리듬으로 나와요. 그걸 이제 읽어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잠겨야 되는 구간인데 떡밥이 풀리면 싹 올라오겠죠, 지금처럼. 다시 저것도 풀리면 저거 고기예요. 이것도 다시 내려가죠. 이런 건드림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저거는 먹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 접근한 직접적인 건드림이죠. 저런 거 챔질하면 안 돼요. 챔질은 달라요. 입질이 달라요. 손이 근질근질하죠, 보고 있으면. 저건 다 건드림, 줄 건드림. 입질로 이어지지 않네, 생각보다. 여기서 지금 글루텐을 넣으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척 단품을 해서 집어가 필요하면 에코로 하고, 잡아내는 정도, 집어가 좀 과하지, 뭐 이렇게 필요한 정도가 아니면 척으로만 공략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대신 지금 입질이 빨리 안 나와요. 풀림이 더뎌요, 어분이. 척 단품으로. 굵은 입자의 어분이라서 압력이나 이런 조절이 좀 어렵습니다. 해도 그래서 내가 국산도 고운 입자의 그런 떡밥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거예요. 어우 추워. 네, 오감척을 양단고로 해도 되고, 근데 오감척이 좀 가볍죠. 오븐에 비해서 많이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아랫바늘 먹이용으로 구사해도 되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갈견이가 많은 곳에서는 생각보다 낚시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저런 낚시를 할 때는. 네, 소량으로. 추워서. 이걸 걸칠 줄 몰랐네. 백을 넣고, 물백을 넣고, (50을) 추가해서 단단하고 풀림이 살아있는 터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단단한데 풀림을 살릴 수 있어요. 바로 쓸 거니까 점도를 좀 내줘도 됩니다. 5번.
하면 지네들끼리 다 섞이라고. 점도를 내는 초반에 점도를 내주는 거는 오히려 점도가 나중에 떡이 되는 거랑 달라요. 입자가 살아있을 때 초반에 내주는 게 나아요. 저럴 때는. 식어가 필요하면 어분을 다시 넣으면 되고. 감자는 수분이 많으면 오히려 물의 비중과 가까워지니까 저렇게 수분이 약간 적고 단단한 터치가 소고추리에는 훨씬 좋습니다. 오븐에 비해서 목내리 폭이 덜 나오죠. 아무래도 조금 한 농금 정도 그 이상 차이 나죠. 그 다음부터는 채비가 밀리는 거예요. 사이즈를 거의 맞춰서 차이가 조금 덜 나긴 해도 그래도 채비가 잠깁니다. 끼가 이렇게 밀려 있는 게 보이시죠? 물에 밀리는 게. 이 저수지가 굉장히 길게 큽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흘러요. 사소히 한번. 저거는 채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해요. 저렇게 사소히를 주면 되돌림을 조금 돕기도 하고. 되돌림에 도움이 조금 됐죠. 건드림. 다시 한번 사소히. 이 구간에서부터 입질이 나오주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뭐 걸렸다 빠졌는데 물속 장애물도 많아요. 배를 들고 잡아주고 있죠. 위치를 똑같게 넣으려고. 이게 마지막 바늘 잠기는 거. 네, 4눈금 정도. 조금 더 잠기네. 이건 밀려 들어오니까 잠기는 거고요. 진짜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소질이 하는 게.
되돌림이 더 지금쯤 나와줘야 되는데 채비가 밀려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표현들이 생략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많이 만져도 지금 저렇게 올라오는 게 맞죠. 이건 강제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 건 챔질해야 돼요. 떡밥이 풀리면서 올라오는 속도하고 달라요, 저건. 올림 낚시 하듯이 그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거야. 이럴 땐 입질이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중간에 내려가면 저렇게 한번 걸렸다가 내려가면. 입질 내기 참 어렵죠. 멀쩡한 목내림 폭이었는데 계속 잠겨 들어가요. 밀려가지고. 솔리드면 벌써 잠겼어요. 채비가 조금 멀리 들어가 있으니까 저를 버텨주는 거죠. 뭐지? 지금 되돌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물속의 바닥이 밑걸림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자잘하게 되돌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잔돌들이 있다거나. 목내리 폭이 얕아졌죠. 중간에 조금 털린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가 잠기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려가 버리니까 저렇게 됐죠. 조금씩 조금씩 흐르면서 잠겨 들어가요. 이거는 고기 건드림. 지금 보면 생각보다 바닥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노지에서 바닥 공략하는 거를 힘들어 하죠. 오히려 어분 넣었을 때 반응이 더 빠르고, 감자는 여기서는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물리적으로는 되돌림이 다 일어나야 된대. 이건 고기예요.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여기서 기다려서 입질을 받으려면 저렇게 찌가 잠겨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표현들을 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헛방이 잘 납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한겨울이 아니라면 오히려 빠른 템포로 입질을 포착해 내는 게 좋은 방법이죠. 대류의 영향을 덜 받을 때. 이번엔 잘 안 내려가네요. 고기가 방해하는 거인가? 많이 흘러왔죠, 벌써? 못 내려가면서. 다시 밀고. 목내림 자체가 깊게 안 됐죠, 이번에는. 왜 이래? 방금 같은 경우는 대를 들다가 이제 걸리는 형태들이죠. 고기들이 주변에 있지만 잘 먹지 않죠. 그러니까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애들이 아니고 조금 떠 있는 애들이 있을 때는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계속 상황을 읽어야죠. 위에서는 빨리 내려가죠. 굉장히 빨리 내려가는. 이건 고기가 쫓아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많이 털리고, 아직도 안착이 제대로 안 되고, 네. 이건 고기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쫓아 내려오면서 공략해주는 애들이 이런 희나리 종류가 나오고, 바닥에 안착되고 나서 나오면 토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애들 작게 주면 낙하중에 먹을 거야. 그렇죠. 지금은 띄우면 목내림 중에 낙하할 때 이제 바닥에 아직 붙기 전에 그때 딱 입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대류가 조금 줄었다 싶을 때는 투척 지점을 다시 조절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은 자리에 넣는 게 아니고 똑같은 위치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흐르면서 목내림이 되죠. 채비가 기본적으로 흘러요. 목내림 폭은 적당하게 나왔고요. 찌가 밀려가지고 있죠. 채비가 찌보다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채비는 계속 밀려서 흘러내려가려고 하고, 여기서 저부력이면 잠길 거고, 근데 이게 이제 튜브톱이고 고부력이니까 반발력이 있어서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되돌림도 나오고, 노지에서는 이런 찌가 필요합니다. 대류에 떠내려가지는 않죠, 채비가. 그런데 찌가 복원되면 거기에는 끌려와요.
이게 고기한테는 어필이 돼요. 되돌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지금 슬슬 밀리는 느낌이 나죠. 옆구리. 풀림을 조금 더 살려서 넣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보다는 크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왜 그러냐면 그리고 상층부에서 내려야 되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초청해서 찌가 당겨질 때까지 오면 이때 나중에 잘 물 속에서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도록. 저런 건 고기 건드림이 크게 나왔죠. 바람이 없으면 더 정밀하게 할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제가 찌를 안 바꾸고 하는 거는 이 찌의 표현력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보고 나중에 바꾸든지 하려고. 이 찌이 나왔을 때 표현력. 이 정도면 거의 7푼대입니다. 굉장히 고부력이죠. 그런데 표현이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는 이 부력이 맞고요. 슬그머니 움직이니까 희나리 특유의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표현이 선명하게 나와주면 진짜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 물결에 자잘한 건드림을 읽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튜브톱의 고부력이기 때문에 나와야 될 표현은 강단 있게 나와줍니다. 육거리나. 상층부에서 털릴 필요도 없고 속구질이니까 되돌림 나오죠. 입질. 그냥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만 하지 딱 떨어지지 않네. 찌톱 때문일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써보고 동일 부력의 다른 소재의 찌톱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겠어요. 충분히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춥네. 톱이 두껍기 때문에 표현이 이제 물결이 치지 않으면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물결이 치니까 표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찌톱을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쫓아 내려오죠. 한 번 더 내려가면 챔피언 떠 있네 살짝. 나중에 저 위에 애들 공략하는 게 낫죠.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돌림이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 제가 떡밥을 조금 더 풀리게 해줘야 되는데 뭐예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표현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활성이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뭐든 미루지 말고 채비를 즉각 바꿔서 체크를 해보는 쪽. 변화를 줘보려고 해요. 이러면 시간을 보냈거든요. 얘는 무력이 6.5cm 되면서 그러면 7분이 조금 넘거든요. 이건 대나무 다리에 톱이 좀 더 가는 튜브 톱이에요. 대류는 좀 더 타겠죠. 질을 내려주고 무력을 재고 다시 올려야 되겠죠. 제가 저걸 임시 방편으로 송엽을 해놨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송엽 채비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고마가이를 해놓으면 차라리 나은데. 송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면사로도 할 수 있고. 송엽은 장점이 이제 찌고무의 굵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다시 던져서 부력을 재고 이거는 정통 석고찌리 용지. 아까는 올라운드 용지. 아깝게 부력이 조금 더 높네요. 뭐야? 바다 먹어버렸네? 꼬랑지. 바다 먹었나? 몽골님. 저런 애들이 있어요, 물속에. 근데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살짝 떠 있는 상태죠. 저것도. 꿀에 걸렸네. 일곱치. 기념차로 하나 들어가자.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이제 편납을 맞춰야죠. 차갑지? 들어가. 뒤통머리 잘라내고 일단 바늘이 달려있는 상태니까 달린 채로 칠룬금이 나오게 해야죠. 몇 번 반복해서 던져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니까 속구줄이는. 대류 때문에 오랫동안 들고 있지는 못해요. 줄이 여유가 있을 때, 초리에서 찌까지 여유가 있을 때 맞추는 게 답이에요. 지금처럼 저렇게 칠룬금 나오는 걸 맞추면 되죠. 저기서 더 내려가면 잠기거든요. 바람도 좀 불고 이 동네 우리 동네랑 다르네. 활성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바닥에서 조금 떠 있네요. 갈림이 전화 와서. 그러니까 저기 배 깔고 안 있고 일단은 제가 속고를 하는데 조금 떠 있어요. 아예 쩌라시를 확 줘버립니다. 아까 하던 때처럼. 일 보이소? 예, 지금 가고 있어요. 타이 가로. 아,
네, 알겠습니다. 갤러리 하러 오시려 했는데 다른 일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됐다고. 자, 찌를 바꿨을 때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던져가지고 해도 막 떠내려올 것 같은데. 이건 더 흐릅니다. 아까는 소세지 몸통에 다리가 길었지만 이건 대나무 다리이고 막대형이기 때문에 이 흐름의 저항은 더 받을 겁니다. 감안을 하고 낚시를 해야 되겠죠. 아우, 표현이 낙하 중에 다 하네. 낙하 중에 표현이 많죠. 바닥에 붙으면 별로고. 톱이 조금 더 가릅니다. 아까 그거보다. 튜브 톱이고. 바닥에 붙으면 니죽거리고 낙하 중에 다 하네. 노지, 이 지역 노지는 토종 치어들이 많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속꽃줄이 바닥 하는 게 공략이 쉽지가 않아요. 좋은 바닥 상황이 아닌가 보네. 표현력은 더 좋죠, 약간. 아, 이 고기가 컸는데 야, 이거 얘들 설 걸리네. 희나리들은 이게 문제예요. 입이 약해. 사이즈 좋았는데. 굉장히 약해요, 입이. 에이, 그러니까 얘들이 야생이다 보니까 고기에 걸리면 바늘털이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랜딩 중에 찢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큰 고기들은 오히려 덜 설치는데 그 8치, 9치 요런 애들이 설쳐요. 35 이러면 오히려 덜 설쳐요. 흐르기는 해도 낙하는 빠르죠. 막대형이니까. 그래서 이 선택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부터 대류를 탈 때 잠기는 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대류가 밀면 더 빨리 잠겨 들어가요. 못 버티고. 되돌림에서 건드림 나왔죠. 목내림 폭도 좀 더 들어가고. 대신 좌우 흔들림은 없죠, 찌가. 찌라시를 아예 더 올립니다. 몸통 걸림이 나오면 다시 줄이면 되니까요. 노지에서는 찌라시 올리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따가. 멀리 뻗어 던지면 저기서 흐를 수 있습니다. 떨구어 넣기를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죠. 이번엔 좀 더 흘렀죠. 바로 되돌림 나오고, 저건 고기들이 옆에서 반응 보이는 거죠.
예, 되돌림. 이런 되돌림이 나와줘야 좋습니다. 속구줄이에서는. 건드림 나오죠. 채비는 흐르지 않고 있죠. 근데 바람에 이렇게 밀렸다 되돌아갔다를 반복하죠. 다시 되돌림. 건드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 니주코는 모르네 도대체. 입질로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저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잘 먹지 않는다는 거죠. 이곳이 바닥에서 안 먹는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낚시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조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띄워버리죠. 그러면 바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죠. 바닥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걸 모른 채로 낚시를 하게 되니까 별로 좋지 않죠. 좀 힘들더라도 낚시를 가면 어느 곳이든 처음 가는 곳이면 2~3시간 정도는 저렇게 속구줄이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어렵죠. 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다시 도전을 더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속구줄이에서 명확하게 답이다라는 것을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고기를 속구찌 상태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만큼은 공략을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고집스럽게 해보는 거죠. 아이 잘못 들어갔네. 대류가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찌가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막대찌라서 더 흐르는 것도 있기는 해요. 어느 지점에 가면 멈추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물이 흐를 때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찌라시를 많이 줬는데도 자꾸 옆으로 밀려나가죠. 저기 가서 중통 낚시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안 해봤어요. 입질. 저거는 입질 폭이 작다기보다 유속 때문에 표현이 덜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심이 3m가 조금 넘으니까 온도도 많이 내려갔고 해서 적정 부력을 썼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4cm 이게 적정 부력이에요. 아까는 표현이 안 되고 미죽미죽 했는데 이번에는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오늘은 제가 11월 하순경에 11월 중하순경에 있었던 출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계절과는 조금 다르지만 활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기가 움직여 준다면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들을 익혀두는 게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쿠치리는 이 낚시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낚시하시고 겨울에는 건강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재밌는 낚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